음악 아우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네, 오늘 재밌는 스피커 하나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모파이라는 브랜드에서 소스 포인트 10이라는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스피커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독특한 스피커입니다. 네, 재밌기도 하면서 소리가 좋은 스피커, 이런 걸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모파이라는 회사는 갑자기 생겨난 회사가 아니고 아는 분들은 꽤 많이 이 브랜드가 익숙한 70년대 후반부터 마스터, 원래 있는 마스터반 이렇게 서드 파티에서 제작하는 그런 회사 중에 이렇게 음질을 인핸스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인핸스드 LP, 인핸스드 CD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이제 뭐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회사의 원본을 좀 더 좋은 음질로 마스터링을 해내는, 사실 그게 원래 음원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아무한테나 허락을 안 주거든요. 혹은 아주 뭐 비싼 가격을 주고 뭐 우리 회사 문 닫을 테니까 사가지고 가라 라든가 이런 경우가 드물게는 있는데, 대부분은 리마스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프로세싱 개념이 있는 회사에다만 그것도 드물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긴 하는데, 그거로 유명한 회사예요. 슈퍼 바이닐이라고 그래서 JVC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기기들, 설비들을 들여와서 아예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죠. 모파이, 모바일 피델리티 사운드 랩이라고 그래서 MFSI. 뭐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LP 마스터, 고음질 원본이 있는 다른 음반의 고음질 녹음들을 새로 LP로 만들어내서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회사가 이제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쪽에 있는데, 2016년에 아예 오디오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전부터 근데 바이닐, LP를 원래 전문으로 한 회사다 보니까 턴테이블도 여기 이게 지금 턴테이블, 이 회사 울트라덱이라는 턴테이블인데, 턴테이블도 마침 그냥 여기 있길래 그래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턴테이블도 제작을 하고, 이 뒤에 있는 이 스튜디오 포노 앰프, 이것도 다 모파이즈. 그러니까 LP를 재생하는 모든 경로에 있는 것, 그러니까 녹음부터 LP 재생, 이쪽에 있는 LP에 관련된 용품들은 아예 직접 자사에서 제조를 하기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2016년에 이제 아예 그런 스피커까지 만든 회사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제가 없는 걸로 봐서 이게 아마 첫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소스 포인트 10. 이 스피커를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앤드류 존스라는 분이 만들었죠. 거물 중에 거물이죠. 워낙에 오래 있었고 이 업계에. 근데 이분은 원래 캐프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105/3 그 프로젝트 처음으로 캐프에서 동축 유닛을 만들었을 때 그 설계를 지휘한 분입니다. 그래서 동축 유닛에 뭐 다른 회사도 있긴 있었지만 그거를 그렇게 시리즈물로 만들어낸 거의 시조였고요. 그 기술을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우리 회사도 만들어줘라 이러면서 이 스카우트를 다니면서, 또 다니는 데마다 또 그래도 전에 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줘야지 뭐 그런 제안을 보통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좋은 스피커들을 옮겨가는 그런 동축 스피커들의 발자취가 전부 앤드류 존스가 만든 스피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캐프 다음에는 TAD에도 있었고, TAD에서 이제 엄청난 스피커들 많이 만들어냈죠. 그러고서 이제 엘락으로 넘어오고, 엘락에도 드디어 북미 쪽 사장을 하면서, 엘락의 북미 사장에 취임하면서 엘락 최초로 동축 스피커까지도 시리즈도 만들어내고 했던 게 앤드류 존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 프로젝트 모파이의 이 소스 포인트 10, 이 제품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만든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이즈 동축 구조를 하다 보니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한 포맷이 됐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근데 일반 동축이 아닌 좀 규모가 있는, 거의 플레인즈 대역을 내는 동축을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 포맷이 좀 독특해졌어요. 음악 듣고 나서 이 제품이 어떻게 생긴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those little stars climb, always reminding me that we're apart. You wander down the lane and far away, leaving me a song that will not die. Love is now the stardust of yesterday, the music of the years gone by. 네, 이 스피커가 특이한 거는 10인치 페이퍼 펄프, 그 전통 방식이죠. 페이퍼 펄프를 섞어서 만든,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죠. 윌슨도 그렇게 만들고요. 윌슨 원들도 그런 유닛을 10인치짜리를 넣었다는 게 이게 특이해요.
10인치 미드 베이스에 가운데 이제 1.25인치 그 소위 소프트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인치와 1.25인치 이렇게 투웨이로 만든 동축 구조로 되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은 그 정도 10인치 정도 되는 스피커의 통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만든 동축 스피커들은 톨보이를 크게 만듭니다. 통을 많이 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스피커는 그렇게 큰 포맷으로 가지 않고 일단 스탠드 거치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10인치를 앉힐 수 있는 가장 작은 통의 사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그 어느 정도 의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펑퍼짐한 소리를 이렇게 매시브하게 내는 스피커가 아니고 뭔가 좀 해상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포맷이 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딱 보는 순간 그런 짐작을 하게 만듭니다. 오디오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하고. 근데 독특한 거는 10인치 구경이고 안으로 이게 웨이브를 만들다 보니까 트위터 쪽에서 보면 꽤 큰 혼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트위터 투웨이인데 동축에 있는 안에 트위터와 바깥에 있는 미드 베이스 이 사이즈 크기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 자석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다루기 어려워요. 좀 아까 말한 두 가지 어려움, 그 통의 사이즈와 통의 그 구조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자석 시스템 이거를 해결하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제가 그렇게 스피커를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라서 제작자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다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구경이 뭐 한 3, 4, 4, 5인치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게 1인치, 2인치 정도 되면 그러면은 조금 동작을 하는데 조금 수월할 텐데 이렇게 편차가 큰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는 거 같은 축으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앤드류 존스를 영입한 이유가 그리고 또 앤드류 존스는 그 이전에 자기가 만들었던 어떤 스피커들보다도 좀 더 많은 난 좀 더 좋은 걸 더 나은 걸 과거보다 나은 걸 만들어 볼 거야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도입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바깥으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윈 드라이브라는 거예요. 트윈 드라이브는 제가 말한 아까 두 유닛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서로 자기장의 간섭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오디오 용어로 말하면 이제 인터모듈레이션으로 생기는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낮추려고 소위 트윈 드라이브라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건 모파이에 설명하는 이름이고 앤드류 존스는 스스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컴파운드 커플드 마그넷 스트럭처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하튼 자기장이 서로 간섭하지 않게 양쪽에 서로 대칭이 되게 만든 어떤 그런 구조, 그런 자석과 유닛의 배열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라고 대략 짐작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 결과 큰 10인치 우퍼가 이 파워 핸들링으로 전후 동작하면서 생기는 그런 자기장을 트위터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트위터는 그만큼의 자기장으로 이거를 서로 상쇄시키게 만든 그래서 그 결과는 저음이 굉장히 말쑥하게 빠지면서 다이나믹하게 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를 고역이 굉장히 선명하게 날라온다는 거.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음상을 이렇게 우리가는 그냥 뭐 소리가 펑퍼짐하게 나오거나 매시브하게 듣고 생기는 어떤 스케일로만 듣는다면 앞이 평면이어도 돼요. 베풀이 회절이 생겨도 대략 그걸 위력으로 해결하거나 스케일로 해결하고 그 음의 양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생겼죠. 그 앞쪽에 보면 이렇게 유닛 그 주변을 다 쳐냈어요. 이렇게 하는 스피커 왜 이렇게 하죠? 앞쪽에서 헤드 생기지 말라고 음파가 떠나는 순간 옆면에 반사면이 없게 만든 거예요. 음상이 또렷하게 떠오른다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죠. 여하튼 그 자석 시스템은 그렇게 동작을 하고 안에 구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브레이싱도 요 박스 안에 두 개를 두 칸을 이렇게 브레이싱을 뒀어요. 그러니까 안에 똑같은 나무 판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통을 견고하게 10인치 유닛이 이 사이즈에서도 진동을 해도 통이 일단 울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이 유닛 자체가 동작을 할 때 주변에 어떤 다른 공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든 그런 튼튼한 인클로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능률은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91데시벨. 그래서 소리는 어느 정도 쉽게 나옵니다만 베이스를 이 용적 안에서 뒤쪽에 이제 리플렉싱 홀이 상하 2개가 있는데 이 용적 안에서 10인치 유닛을 동작시키려면 앰프가 꽤 좋아야 되죠. 당연히 좋을수록 좋겠죠. 여하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까지는 그 안에 설명을 많이 이렇게 드릴 필요는 없는, 많이 드릴 얘기는 없는데 그런 원리나 이런 동작 원리는 좀 더 어려운 거죠. 이 단순한 디자인 속에 그런 것들, 그런 물리적, 그다음에 전기적, 기계적 그런 설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전문가인 앤드류 존스가 설계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닛, 베이스 유닛, 10인치 유닛 주변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 있는 것도 그게 하나의 그냥 롤 서라운드로 하나로 딱 처리하는, 고무 하나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이유가 있죠. 저희 굉장히 유연하게 동작을 하게 만든,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동작을 하되 나풀나풀 거리게 쉽게 소리가 나게 만든 그런 10인치 유닛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제가 아는 이 사이즈 포맷은 영국 스피커들 있죠? 그 BBC 모니터들 5/9, 그다음에 뭐 하베스의 컴팩트 7보단 조금 작고 키가 작고, 왜냐하면 동축이 됐기 때문에 이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 혹은 미드베이스 2개가 거리를 두고 위아래로 길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키를 낮출 수가 있었던, 하지만 10인치 사이즈의 그 미드베이스 때문에 이거를 너무 이렇게 가깝게 뭐 정사각형까지 줄일 필요는 없었던, 줄이면 안 되는 그런 묘한 비율이 나와서 제가 독특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하튼 그 정도 사이즈 되는 스피커의 포맷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보기 이전에 제가 들어본 이 스피커는 가격이 700만 원, 소비자가로는 한 7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근래 들어본 이 포맷을 들어본 스피커 중에서는 단연 눈에 띄인다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얘기를. 소리가 굉장히 들으면 처음에 누구나 쉽게 끌려 들어갈 만한 그 아주 훌륭한 선명도와 굉장히 뛰어난 미드 베이스의 해상도, 이런 걸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 10인치 유닛이라서 이 호쾌함도 대단해요. 그걸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갖고 싶은 스피커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일단 이 스피커는 그래서 GRP 올스타스가 연주하는 그 블루 트레인, 이 곡을 들어보는 이유, 들어보고서 처음에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려고 들어봤던 곡인데, 너무 능숙하게 소리를 내주면서도 굉장히 아주 다른 하이엔드 스피커들, 이거보다 사실 가격이 훨씬 비싼 스피커들에서도 사실은 조금 다른 어떤 사운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드라지지 않았던 요 선명한 고역이 지금 말한 다이나믹한 미드베이스 사이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는 장면이, 그게 좀 아주 좀 눈에 띄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소력이 짙게 나오는, 근데 굉장히 정밀한 어떤 선명함, 이런 거 있죠. 외곽선이 아주 또렷한데 그게 아주 생동감 있게 보이는 그런 싱그러운 느낌. 그래서 음악이 굉장히 그 생동감 있게 들려요. 선명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그 두 개가 사실은 양립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선명한데 거칠어지면 거칠어졌지 생동감까지 주면 선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뭉툭한 소리가 생동감을 내기엔 더 쉬워요. 빨리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약간 해상도를 헤치면서라도 동작에 어떤 무게를 실어주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 스피커는 선명하면서도 생동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GRP 이 올스타스가 연주하는 블루 트레인의 빠바라라랑 할 때 땅땅 하고 베이스 치고 퍼커션하고 베이스 같이 들어온 장면이 아주 일체감 있게 들어와서, 그러면서도 위력을 줘서 굉장히 좋은데, 그 사이에 이제 관악기가 아주 또렷하게 나오는 장면, 이게 다른 시스템하고 조금 틀렸습니다. 약간 동축의 장점, 이런 걸 최대한으로 살려낸 그런 블루 트레인, 그러면서도 스케일이 크면서 아주 악기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이렇게 외곽선을 그려낸다는 거, 그런 게 조금 다른 스피커하고는 차별화가 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또 마할러를 들어봤죠. 자주 듣는
그 쿠렌치스가 지휘한 6번의 이 악장 스케일조를 들어보면 그 쿠르릉거리는 지금 소리에서도 아주 의연하게 지금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대역이 더 아주 내려가는 이 스피커 대역이 40Hz 때부터 시작하죠. 위는 30kHz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대역이 꽤 넓은 편인데 뭐 30Hz, 20Hz까지 내려가는 스피커에서 들려주는 이런 아래 징의 울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끌어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곡에서 나오는 어떤 다이나믹과 스케일까지는 부족하지 않게 들려줘요. 위력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 6번 스케일을 줘서 쿠르릉 쿠르릉 하는 그런 밑에서 이렇게 저음이 받쳐주는 느낌, 그렇게 들어야 되는 그 곡의 어떤 그 오디오적인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은 다 들려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훨씬 선명하게 들려준다는 거. 그리고 위쪽에서 이 관현악 악기들이 트위터가 쫙 이렇게 그려준다고 표현해야겠죠. 그런 선명함, 이번에도 그게 베이스하고 양쪽 색에서 거의 대칭적으로 서로 그 둘을 이렇게 대를 이으면서 쭉 음악이 흘러가니까, 그런 큰 스케일의 음악이 흘러가니까 그거는 조금 큰 스피커에서 나오는 말로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좀 독특한 색이었어요. 진짜 사람이 어디서 실제로 앞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저음은 그 저음을 느낌 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이나믹한데 다시 한번 생동감이란 말을 또 떠올리는데, 선명하게 움직이는 어떤 동작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거죠. 뭔가 아주 힘이 좋고 금방 뭔가 밥을 먹고 나온 사람처럼 잘 움직이는 거. 밥 먹고 바로가 아니라 좀 힘이 돌 때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잘 움직여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게 또 특이해요. 서마라 조이의 스타더스트는 앞에 그 기타 치는 사실 그 올드 픽업을 써서, 그 올드 앰프를 쓰고 픽업을 써서 굉장히 일부러 그 50년대 재즈, 약간 프리 재즈 쪽 그때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부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안 부풀어요. 그 순간에서. 그게 좀 특이했어요. 그러면서 양감을 느낌을 주는데 끝이 이렇게 부풀어내서 이렇게 많이 공진까지는 아니지만 그 좀 약간 울림이 커지는 그 선을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게 소리가 굉장히 하이파이로 듣기 좋게 들립니다. 그게 좀 특이했어요. 그러고서 이 서머라 조이의 특유의 그 아주 선명한, 진짜 꾀꼬리 같이 선명한 작은 새가 부른 듯한 목소리가 쫙 흐르면 그게 두 개가 진짜 일체감 있게 다시 한번 이 낮은 대역의 기타 앰프와 이쪽에 높은 여자 보컬, 요 둘이 거의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같은 비율로 그렇게 쭉 다시 또 흘러가는 그런 아주 또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스피커를 소스 포인트 10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본인 스스로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음악을, 저희가 아는 익숙한 음악들을 다시 다 꺼내서 듣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새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 음악을 새롭게 해석한다기보다 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듣고 평가하기로는 미드레인지 대역의 어떤 해상도를 본인 스타일대로 왜곡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왜곡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원래 그래.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의 왜곡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선명함이 남다르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그 10인치 대역의 10인치 구경의 유닛을, 그건 그거대로 원래 10인치니까 걔는 그 정도께 원래 좀 공진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아주 또렷한, 그러면서 10인치의 의미를 갖는 저역, 이런 걸 재생해 줍니다. 참고로 이 시청은 오늘 이 마스터 사운드 제민이라는 앰프로 했는데 50W짜리 KT150을 4개를 써서, 좌우에 4개를 2개씩 써서 총 4개를 쓴 이게 50W 앰프인데 앰프가 좀 서포트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다음에 다른 앰프로도 한번 들어볼 일을 만들겠지만
소리가 얘는 진공관이고 솔리드 스테이트로 드라이브를 하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요. 오히려 좀 더 기대가 더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공관이 더 잘하는 영역이 아마 그런 어떤 소리의 투명감이나 어떤 깔끔한 질감 이런 것들은 이 KT150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실어줬을 텐데 스케일이나 좀 더 매시브한 느낌 이렇게 좀 어떤 좀 호쾌함을 더 많이 주는 쪽은 솔리드 스테이트를 붙여보면 좀 더 다른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더 다음에 들어볼 시스템에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이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파이라는 회사는 바이너를 오래 만들어 온 그런 회사에 어떤 아날로그 사운드에 대한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앤드루 존스라는 소위 동축뿐만 아니라 스피커 아직 생존해 있는 스피커 설계의 그 귀재 중에 하나인 앤드루 존스를 초빙해서 만든 자사 스피커이고 굉장히 이전에 없었던 특이한 10인치 유닛을 동축으로 만든 그런 새로운 포맷의 스피커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탐나는 소리가 나죠.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촬영을 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스피커들 그런 앰프들이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파이라는 회사 오랫동안 이 아날로그 쪽 비즈니스를 해온 아날로그 쪽 녹음의 그런 어떤 전문 회사 그리고 아날로그 쪽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든 스피커 그것도 앤드루 존스라는 생존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동축 드라이브의 어떤 최고 전문가 권위자 앤드루 존스를 초빙해서 만든 또 본인은 본인대로 이전하고 다른 어떤 동축형의 어떤 새로운 좀 더 좋은 동축형을 만들어 보려는 의지가 좀 그런 의욕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제품을 같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촬영하고 돌아서면 좀 다시 생각나는 제품들이 종종 있는데 이 제품은 조만간 다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파이 제품 소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